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 번째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 김병민 교수 이번에는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최순실 씨하고 지금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번 첫 번째 재판에서 최순실 씨와 같이 재판을 받았고 두 번째는 혼자 재판을 받았고요. 이번엔 다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최순실 재판에서 이제 병합해서 심리를 하게 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재판에서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눈빛이나 말투, 행동 하나를 지켜보고 있을 건데 옆에 있는 최순실 씨와 혹이라도 눈빛이라도 마주할까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더 부담되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있었던 재판에서는 그러니까 상당히 한결 여유로운 표정으로 좀 재판을 받았다라는 보도들이 있는 것처럼 최순실 씨와 어떻게든 좀 마주하고 싶지 않아 하는 심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나 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약간 좀 경직이 된 얼굴이었고 최순실 씨하고는 눈길도 안 줬다고 했고요. 오늘 주진영 전 사장이 나왔는데 주진영 전 사장이 얘기하는 건 종종 쳐다봤다. 이동엽 선생님, 내일도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씨 관련해가지고 재판이 진행되나 봐요. 그때는 최순실 씨가 뭔가 또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최순실 씨가 특히 본인 딸하고 관련된 데 있어서는 이렇게 활발히 의사 표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딸이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곧 출발하죠, 그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날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곧 들어올 테니까 더 이제 강력하게 의사 표현을 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어떤 재판을 얼마나 계속 같이 하든 지금까지의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쳐다보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교정행정, 특검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의사교환을 할까 봐 그거 되게 걱정하거든요. 이렇게 말을 맞춘다거나. 왜냐하면 법정에서 그전에는 말을 이렇게 따로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서로 말을 맞추고 나서 법정에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말이 바뀌면 검찰에서와 달리 법정에서 말이 바뀌면 법정에서 증언이 훨씬 신빙성이 있으니까요.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원이나 검찰이나 다 신경을 쓰고 그리고 유심히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는 최순실과 공모한 적도 없고 최순실과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나는 이 사람이랑 그런 사이가 아니다 이런 걸 더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저렇게 더 냉정한 태도를 취할 겁니다. 의도적으로라도요. 오늘 재판에서 좀 특이한 점이 한강욱 전 비서실장의 재판정에 나온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실제로 한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하고 같이 한 기간이 굉장히 짧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난해 11월에 임명됐으니까 임명되자마자 바로 또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면서 한동안 직무가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보필하는 게 되게 짧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재판장에 나오고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첫날은 거의 공개된 재판이었기 때문에 방청객 추첨을 통해서 경쟁률이 치열했고 또 언론에도 지나친 보도 취재 열기 때문에 나오기가 좀 불편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고 언론의 관심 또한 많이 수그러들어서 하지만 비서실장을 했던 대통령과 연 때문에 오늘은 직접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특정한 정치적인 제가 보기엔 의도보다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도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의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되는지 좀 하겠다. 사실 태블릿 PC 보도된 이후에 한강욱 실장이 임명됐기 때문에 사실상 같이 일했다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사이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국정농단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딱 단적으로 증인으로 출석 안 하지 않습니까? 증인도 아니고 수사 대상도 아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이 다 마무리란 표현에 이상하고 국정농단이 불거진 이후로 대통령이 위기에 처한 이후로 구원투수로 등판을 했던 분이고 사건 자체와는 관계가 없는 분이라서 오늘도 이제 재판정에 그렇다면 왜 굳이 나갔었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모습인 거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본인이 최후로 보필을 했던 입장이라는 것도 있고 오늘이 또 한편으로 보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상 본인이 주도적인 위치에서는 첫 번째 재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첫날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검찰의 공소 사실을 듣고 앞으로 전반적인 재판의 큰 그림에 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두 번째 재판 같은 경우에는 서류 조사, 이전 재판에 있었던 것들을 서류 조사를 해서 과연 다른 재판에서 나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을 이 재판에서 끌고 올지 말지를 정하는 그 첫 재판이었고 오늘 비로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같이 공범으로서 나왔고 또 증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삼성과의 관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그런 자리라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는 어쩌면 가장 부담스러운 날일 수도 있거든요. 시작으로서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을 또 고른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요.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사장입니다. 청문회 때도 좀 화제가 됐었죠. 그때 영상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째 결론은 임기는 다 마치고 나오셨다. 네, 맞죠? 맞습니까? 네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라고 한 거는 있지만 임기는 다 마치고 퇴임하셨냐고요. 네, 예?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적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까? 네, 제가 확인하기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안 했습니다. 예? 입당 안 했다고요. 꼭 두 번 물으시는데 그 입당한 취지 우리나라 그 재벌들이 다 그렇지만 조직 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방식과 똑같아서 누구라도 한마디 말을 거역하면은 확실하게 응징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말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논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뭐 집행유예 병원 가고 마면 이제 날다가 요새는 조금 한두 명씩 이제 감옥 가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누군가는 감옥을 가지 않고는 이런 일은 다시 반복될 겁니다. 김배부 교수 오늘도 이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박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좀 불리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증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과거 이제 삼성증권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러니까 삼성이 임원이었죠.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의 사장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소신적인 발언했던 인물로 유명하죠. 예.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에서도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삼성의 합병 과정에 모종의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대가성으로 이제 정유라 씨의 뇌물의 그 승마 지원 등등이 이루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사실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과정이다라는 것들을 증언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방금 전에 나왔던 이 청문회 과거에 있었던 과정에서는 이완영 의원이 자꾸 더불어민주당 입당 여부를 물어보게 예. 되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로 간 다음에 인재 영입을 하게 되고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죠. 인재 영입을 했던 인사기 때문에 아마 당적을 갖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을 앞두고 뭐 역할을 했던 부분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분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주장하는 제일모직과 국민연금의 합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익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했던 거고 국민연금도 그걸로 손해본 바가 없다. 국민들에게 예. 손해 끼친 바가 없다라는 논리를 전후로 해서 계속 많이 주장을 했거든요. 박 전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삼성 계열 그것도 증권사의 사장이 나는 반대했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만으로도 이게 재판부에게 심증을 끼치는 게 있는 겁니다. 뭔가 이건 부당한 거래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저 주진영 저 전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되고 출석했다는 그 자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의문스러웠던 게 직접적인 관련자가 아닌데 왜 나와서 증인으로 됐느냐 했는데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본인이 또 삼성 출신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짐작하지만 사업을 하는 기업이 대가 없이 400억 가량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내가 내부 고발자인 거죠. 일종의 내가 삼성에 있어 봤는데도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저분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 주진영 전 사장의 경우에는 사실 진술을 했는데 그걸 부동의를 하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저 진술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직접 들어보자. 예, 그러니까 법정에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이제 모두 부동의를 했죠. 지금 거의 다 부동의를 다 했기 그랬죠? 때문에 예. 150 몇 명 삼성 관련 사람에 대해서 152명인가 진술 조서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예. 다 신청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관련 사건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래서 그쪽 변호인단 주장으로는 400명이 넘을 거라고 자꾸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법정에서는 그걸 다 불러줄 수는 없거든요. 겹치는 것도 있고. 예.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롯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롯데 사건이 있으면 이렇게 임원들이 쭉 다 진술을 했을 거 아니에요. 부장부터 이제 뭐 신동빈 회장까지 다 진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부동의를 하면 이 사람들을 다 불러줄 필요는 없거든요. 뭐 상무나 전무하고 뭐 신동빈 회장 재판 같이 받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모든 사람을 다 불러줄 필요는 없고 정리가 될 텐데 그리고 아마 주진영 전 사장의 경우엔 적극적인 것 같아요. 상당히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나오겠다고 빨리 반응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삼성 사장으로 있을 때 이 부분에 삼성 임원으로 있을 때
합병이 된 건 아니고요. 이제 한화에서 사장으로 할 때 삼성 합병과 관련된 진술을 한 거니까 일정 부분 이제 관련성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증권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얘기를 듣지만 또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케이스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저 증언을 들을 겁니다. 그래야 법정에서. 검찰은 초반에 증인 신문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 증인으로 검찰 측에서 요청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도 견눈질을 안 주는데 주진영 전 사장에 대해서는 몇 차례 응시를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요. 핵심적으로 이번 사건이 뇌물 사건이라는 걸 입증한 게 예. 대통령이 삼성합병을 도와줬다. 이 부동산 통탁에 도와줬다는 거고 그 대가로 재단 출연금이라든가 정유라 말 지원한 것 같다라고 하는 즉 뇌물 사건에 대한 부정청탁과 대가를 똑 떨어지게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아주 반가운 핵심적 증인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증인이기 때문에 예. 그런 반응을 보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같이 얘기를 하고 말이 바뀌면 검찰에서와 달리 법정에서 말이 바뀌면 법정에서 증언이 훨씬 신빙성이 있으니까요. 예.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원이나 검찰이나 다 신경을 쓰고 그리고 유심히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는 최순실과 공모한 적도 없고 최순실과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나는 이 사람이랑 예. 그런 사이가 아니다 이런 걸 더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저렇게 더 냉정한 태도를 취할 겁니다. 의도적으로라도요. 오늘 재판에서 좀 특이한 점이 한강욱 전 비서실장의 재판정에 나온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재판에서는 그러니까 상당히 한결 여유로운 표정으로 좀 재판을 받았다라는 그랬죠. 보도들이 있는 것처럼 최순실 씨와 어떻게든 좀 마주하고 싶지 않아 하는 심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나 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약간 좀 경직이 된 얼굴이었고 최순실 씨하고는 눈길도 안 줬다고 했고요. 오늘 주진영 전 사장이 나왔는데 주진영 전 사장이 얘기하는 건 종종 쳐다봤다. 이동엽 선생님, 내일도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씨 관련해가지고 예. 재판이 진행되나 봐요. 그때는 최순실 씨가 뭔가 또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최순실 씨가 특히 뭐 본인 딸하고 관련된 예. 데 있어서는 이렇게 활발히 의사 표현하는 그렇죠.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딸이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 번째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 김명민 교수님 이번에는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최순실 씨하고 지금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번 첫 번째 재판에서 최순실 씨와 같이 재판을 받았고 예. 두 번째는 혼자 재판을 받았고요. 이번엔 다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최순실 재판에서 이제 병합해서 심리를 하게 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재판에서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뭐 눈빛이나 말투, 행동 하나를 지켜보고 있을 건데 예. 옆에 있는 최순실 씨와 혹이라도 눈빛이라도 마주할까 뭐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더 부담되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있었던 실제로 한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하고 같이 한 기간이 굉장히 짧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난해 11월에 임명됐으니까 예. 임명되자마자 바로 또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면서 한동안 직무가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보필하는 게 되게 짧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재판장에 나오고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첫날은 거의 공개된 재판이었기 때문에 방청객 추첨을 통해서 경쟁률이 치열했고 또 언론에도 지나친 보도 취재 열기 때문에 예. 나오기가 좀 불편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고 언론의 관심 또한 많이 수그러들어서 하지만 비서실장 출발하죠, 그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날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곧 들어올 테니까 더 이제 강력하게 의사 표현을 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어떤 재판을 얼마나 계속 같이 하든 지금까지의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쳐다보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교정행정, 특검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의사교환을 할까 봐 예. 그거 되게 걱정하거든요. 이렇게 말을 맞춘다거나. 왜냐하면 법정에서 그전에는 말을 이렇게 따로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서로 말을 맞추고 나서 법정에서 똑같이